아들의 상견례 날 전 남편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신부의 아버지였다. 영숙에게 20년의 분노를 넘어선 용서의 기적. 영상 시청 전 화면 2번 터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사랑했던 사람을 가장 미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미움이 2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굳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다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이름 영숙으로 시작됩니다. 한때는 사랑받는 아내였고 지금은 홀로 아들을 키운 강인한 어머니인 한영숙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운명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용서를 배우게 되죠. 상견례 준비와 충격적인 재회. 영숙의 일상과 걱정. 한영숙 52살. 부산 연제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오로지 아들 준혁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엄마 상견례 날짜 잡았어요. 아들이 가져온 소식에 가슴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상대방 집안이 강남에 산다고 하니 우리 같은 서민 가정과는 격이 다를 것 같았거든요. 상견례 준비에 고민. 상견례를 어디서 할지부터 고민이었어요. 호텔, 한정식집, 비용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엄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수빈이 부모님도 편하게 하자고 하시니까. 준혁이는 그렇게 말하지만 엄마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좋은 집안 딸과 결혼한다는 게 기쁘면서도 혹시 우리 때문에 아들이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운명적인 상견례 당일. 드디어 상견례 날.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일부러 새 옷도 사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했는데도 마음은 조마조마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상대방은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정장 차림의 남자분과 우아한 여자분. 역시 품격이 다르다 싶었어요. 충격적인 진실. 준혁이가 소개해줬어요. 저희 어머니 한영숙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 수빈이 아버지 최동수 씨, 어머니 박순희 씨예요. 최동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그 사람일까? 고개를 들어 남자분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그였어요. 20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었어요. 격렬한 감정의 충돌. 최동수도 저를 알아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영숙 씨. 그가 먼저 입을 열었을 때 제 안에서 20년간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순희 씨는 남편이 전처와 마주친 상황을 깨닫고 당황해했고 아이들은 어리둥절했죠. 파국으로 치닫는 상견례,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수빈이가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최동수는 영수가 진정해 하며 예전처럼 반말을 했고 그 순간 정말 이성을 잃었어요. 진정하라고? 당신이 나한테 진정하라고 해? 물컵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을 뿌렸어요. 온 식당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파멸선언. 준혁이가 엄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며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이 결혼 무효야. 절대 안 돼. 그렇게 소리치고 식당을 뛰쳐나왔어요. 뒤에서 준혁이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요. 진실의 폭로와 상처의 재현. 집에서의 대충돌.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20년 전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배신, 혼자 남겨진 절망감. 그때 준혁이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설명해 주세요. 수빈이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과거의 진실. 그 사람은 너의 아버지야. 준혁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20년 전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어. 너를 임신하고 있을 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거든. 사실 준혁이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자랐어요.
그냥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말해왔거든요. 아들의 충격과 분노 준혁이가 주저앉았어요. 그럼 수빈이랑 저는 남매는 아니야. 그 사람이 재혼해서 낳은 딸이니까. 하지만 준혁이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연인들의 도피 그날 밤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며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다음날 아침 준혁이는 집을 나갔어요. 수빈이와 함께요. 휴대폰도 꺼버렸고 어디 갔는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양가 부모의 재충돌 3일 후 최동수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났어요. 박순이와 함께요. 영수가 아이들이 어디 갔는지 아나? 모른다니까요. 내 아들이 우리 딸 꼬셔서 데리고 나간 거 아냐?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20년 전처럼 또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비극.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영숙 씨이신가요?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최동수도 딸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같이 타고 있던 여성분도 중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서의 절규와 깨달음. 중환자실 앞의 대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와 수빈이는 모두 수술 중이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양쪽 가족들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같았어요. 아이들이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 감정의 폭발.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을 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동안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때 최동수가 저에게 다가와서 소리쳤어요. 다 내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반대하니까 아이들이 집을 나간 거 아냐. 물리적 충돌.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내 때문? 당신이 20년 전에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냐. 최동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때렸어요. 병원 복도에서요. 입 닥쳐. 과거 얘기는 그만해. 뺨이 화끈거렸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박순이의 중재. 그때 박순이 씨가 남편을 말렸어요. 동수야, 그만해. 여기가 어디라고 이래. 그리고 저에게도 말했어요. 영숙 씨, 지금 중요한 건 아이들이에요. 우리 어른들 감정은 나중에 해결하고 지금은 아이들만 생각해요. 순이의 깨달음과 조언. 박순이 씨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준혁이와 수빈이었어요. 저도 이 상황이 어색해요. 남편의 전처를 만난다는 게. 하지만 아이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막을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순이 씨는 생각보다 현명한 분이었어요. 아이들의 회복과 대화. 일주일 후 준혁이와 수빈이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둘 다 처음 하는 말이 똑같았어요. 우리 결혼할 거예요. 병실에서 아이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 상처 때문에 아이들의 행복을 망칠 수는 없다는 걸요. 용서의 여정. 병원 카페에서의 독대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최동수가 병원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20년 만에 단둘이 대화였어요. 영수가.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늙어 있었어요. 뒤늦은 사과.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지만 20년을 기다린 말이었어요. 20년 전에 내가 잘못했어. 너를 그렇게 버리고 떠난 것도 준혁이를 버린 것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과거의 진실들. 사실은 나도 많이 후회했어. 특히 준혁이가 커가는 걸 못 본 게. 그럼 왜 연락 안 했어요? 양육비라도. 면목이 없었어. 그리고 순이가 임신했을 때 너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 복잡한 상황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영숙의 용서.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도 말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뭐가? 준혁이한테 아버지 얘기를 안 해준 것. 당신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아이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아버린 거. 우리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약속.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 순이한테는 어떻게 설명할래? 다 말할 거야. 순이는 이해해 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어요. 결혼식과 화해 6개월 후 준혁이와 수빈이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화목한 상견례와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 날 박순희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영숙 언니 이제 우리 가족이네요. 순이야. 고마워. 정말로. 그때 최동수도 와서 말했어요. 영수가 앞으로 준혁이 아버지 역할 해도 될까? 이미 아버지잖아요. 손자와 새로운 희망 1년 후 준혁이와 수빈이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화목이. 병원에서 손자를 안고 있는데 최동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네. 그러게요. 참 신기해요. 20년의 원망이 한 아이의 웃음소리에 다 녹아버렸어요. 영숙에게 지금 저희는 명절이면 모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최동수와 박순이, 저와 준혁이 가죠. 그리고 화목이.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용서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라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한 거였어요. 20년간 내 마음속에 있던 독을 빼내는 일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용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영숙에게. 아니, 저 자신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잘했어. 용서해서 잘했어.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